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개학한 학교들이 수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방학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수온이 크게 올라가 새끼 전복이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 어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광주의 수돗물 상수원인 동복호에서 조류가 발생해 광주시가 조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문화단체들이 입법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찜통더위 속에 일부 학교들이 방학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학한 학교들도 수업을 단축하거나 반바지를 허용하는 등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 2시, 고3 교실. 신문지로 햇볕을 막아보고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놨지만 여전히 찜통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점심 체육할 때가 제일 덥지. 많이 있어도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지난주 예정대로 개학한 또 다른 학교는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정상 수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채질해도 손 아프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부채질 그만하라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등하굣길이 제일 더워요. 대부분의 학교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에너지 절약 정책 속에 가동되는 시간은 하루 2-3시간 남짓. 상황이 이런데도 시골 학교의 경우 2개 이상의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순환교사 배치 문제 등이 겹치면서 자체적으로 방학을 연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은 독자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연기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부 협의가 되어야 돼요. 현재 개학을 연기하거나 수업을 단축한 전남 지역 학교는 모두 39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빠듯한 학사 일정 속에 이번 주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수온이 크게 올라가 수산 양식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으로 새끼 전복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식어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전복 집회 양식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새끼 전복이 가득해야 하지만 전복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이 양식장에서 폐사한 전복 집회입니다. 무려 1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전복 집회도 성장 속도가 2년에 비해 크게 늦습니다. 어민들은 한 달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수온이 크게 올라가 전복 집회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년보다 지금 고수온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집회 생존율이라든가 폐사율이 상당히 예년보다 한 5배 정도가 높고. 또 다른 전복 집회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복 집회를 넣어놓은 수조 온도는 26도로 적정 온도보다 4도 이상 높습니다. 양식어민들은 냉방기까지 가동해 수온을 낮춰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전복 키우는데 가장 적정 수온이 22도 선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수온이 한 4도 높은 26도 선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낮에 되면 27도, 8도까지 올라갈 텐데. 지난해 태풍 피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수온 등으로 또 피해를 입은 전복 집회 양식어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하늘에서 본 우리 지역의 강과 호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산강과 동복호, 광주 어디랄 것 없이 녹조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인정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영산강. 산도 녹색, 논도 녹색, 강도 녹색입니다. 온통 초록색인 강물엔 더 짙은 색깔의 녹조가 띠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촌보는 다른 데보다 녹조 색깔이 더 진한 암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강 본류보다 강가의 녹조가 더 진합니다.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죽산보는 보를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의 색깔 차이가 확연합니다. 물을 조금씩 방류하고 있는 죽산보 하류는 그나마 색깔이 연하지만
죽산보 상류는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헬기를 돌려 광주 시민의 수원지인 동복댐 위로 향했습니다. 녹색 물감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만 쓰이는 광주댐 인근에도 녹조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탁한 녹색으로 가득 찬 남도의 젖줄들. 녹색의 병을 앓으며 생명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영산강 녹조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긴 녹색띠가 하천을 따라 강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조점검차 영산강을 방문한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의원과 당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환경부가 이미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보를 막아서 녹조가 심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 영산강 녹조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녹조는 그야말로 자연현상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또 녹조는 30억 년 전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이라며 녹조의 유해성이 너무 과장되고 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는 그런 식용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위원들은 현황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영산강 백길연구소 소장을 주민 대표라고 만난 것 외에 별도로 주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마을이 봉호 마을입니다. 승천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곳조차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야속하죠. 높은 사람들만 만나고 밑에 사람들은 전혀 들여다도 안 봐. 새누리당 재대책위원들이 승천보에 머문 시간은 총 1시간 40분가량입니다. 그런데 영산강 녹조를 직접 눈으로 본 건 30분 안팎이었고 1시간 이상을 회의실에서 현황 설명을 듣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에 잡혀있던 영산강 축산보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주 구진포가 영산강에서 가장 녹조가 심하다는 현황 보고를 듣고도 현장 방문을 외면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의 수돗물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상수원에서는 조류 농도가 주의보 수준에 육박하자 광주시가 조류를 막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작업선이 지나가며 황토를 뿌리고 있는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광주 수돗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상수원 동복호입니다. 평소엔 투명했던 물빛이 조류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조류 방제를 위해서 동복호에 황토를 살포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금년에 이제 강우가 별로 없고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류 개체수가 이제 번성하는 시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동복호의 조류 농도는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 이후부터 주의보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5mg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녹조류가 번성하면서 조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냄새를 유발하거나 독성이 있는 남조류 개체수가 적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 색깔은 지금 현재 녹색으로 변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걱정하는 유독 남조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좀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또 표층에는 녹조가 심하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한 중층에서 물을 치수하고 있어서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월까지도 조류가 낄 수 있고 기후 변수가 많아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기아 자동차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어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하루 주야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간조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야간조는 오후 5시 40분부터 2시간씩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30일 2차 쟁의투쟁위를 열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등 추가 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광주시 등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때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강화하고 자체감사 대상에도 의회 사무처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가 의회 사무처를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심사에 맞춰 지역의 혈안 예산 챙기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 예결 의원 등은 오는 30일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방문해 시도지사 등과 함께 내년도 국비 예산 수요와 현안 사업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선 공약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사에서 대부분 탈락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윤석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핵심 쟁점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직원, 한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공문서 위조 사건에 실무자와 윗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김 총장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총리실 적발 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한 달 전인 3월 말 김 총장이 알고 있었고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한 씨가 총리와 장관의 사인이 위조된 유치 신청서 초안을 김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이걸 김 총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 총장 측은 보고를 받긴 했지만 130페이지에 이르는 신청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씨가 사인을 위조한 건 사실이지만 사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초안은 문서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기점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초전 성격인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김윤석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김윤석 사무총장이 구속될 경우 유엔과 공동으로 내일부터 개최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레로 예정된 에픽스 포럼 등 조직위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 운영 차질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의 증기 발생기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2009년 한빛원전 5호기의 증기 발생기 세정 과정에서 산성 화학약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2009년 당시 세정 과정에서 산성약품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벼가 자랄 수 없게 된 나주 옥정지구에서 시험 모내기가 이뤄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영산강 준설토를 매립한 뒤 강산성 토양으로 변해 농사가 불가능해진 나주시 동강면 옥정지구 일부 구간에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소석회를 섞어 지난 19일 시험 모내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시험 모내기를 통해 토양 개량 가능성을 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겉표면에만 석회를 뿌려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장성군 삼계면의 한 밭에서 77살 고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와 시의회는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역문화계와 광주시의회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당 운영이 법인에 맡겨지면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국책 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위상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인화가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운영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하지만 문화부는 전당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법인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를 마친다는 게 문화부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법인화 반대 여론을 주도해왔던 지역문화계는 입법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법인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국회 상임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별법 저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화전당 법인화는 위상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선택인지 지역문화계와 정부의 갈등이 입법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15개 나라에서 100여 개 갤러리와 4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아시아의 인문성을 주제로 한 특별전에서는 아시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작품들도 전시됩니다. 아트페어 측은 전시 규모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지난 행사보다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5명 이상의 미등록 문화예술 동아리로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단락됐던 이수신대교 보수공사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차선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개통은 주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이순신대교. 다리 곳곳이 사각형 모양으로 움푹 패였습니다. 파손된 도로 포장면을 깎아낸 뒤 다시 아스팔트를 채우는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초 전라남도가 밝힌 공사 예정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하지만 아직도 이순신대교의 보수 공사는 이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차선 보수 작업에 이어 지난 19일부터 다시 1차선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짐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손을 보려고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좀 하고 있습니다. 1차선에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모두 9곳. 이에 따라 여수에서 광양 방면에 1.5km 구간이 통제돼 교통체증과 함께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원을 넘게 들여 만든 다리가 준공 4개월도 안 돼 2주 가까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애초에 작업했었던 구간보다 마모가 좀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게 타고. 전라남도는 오늘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생 기간이 이틀 정도 추가로 필요해 정상적인 개통은 이번 주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녀 무담보 채권과 아시아나항공 보유 기업 어음에 대한 출자 전환, 즉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공식 선임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NGO 센터에서 2013 민관 합동 정책 워크숍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 설치나 도시 텃밭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참여 유도 사업 등 지난 5개월 동안 7개 분과에서 발굴한 17건의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광주시는 발표된 정책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